예, 계속해서 위기 상담 강의를 진행합니다. 발달적 위기 가운데 여러 차원이 있는데 이제 노년기와 정년퇴직에 관련된 위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년퇴직과 노년에 관련된 위기, 아마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요원한 문제고 먼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을 수도 있지만 위기 상담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또한 위기 문제, 특별히 발달적 관계에 있어서 삶의 주기에 있어서 이제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이 될 수도 있겠죠. 정년퇴직과 노년기에 관련된 위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정년퇴직을 당하면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준비한 분과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분들은 차곡차곡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한 대로 진행하며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의외로 충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퇴보, 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삶의 중요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나 있겠죠. 이제 시간이 많이 있는데 여행을 다니고 자유시간을 참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행을 계속 다닐 수도 없고 자유시간이 무한대로 계속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겠죠.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처음에는 부부가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있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을 찾아야 되고 각자의 취미생활이나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라도 계속 함께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친밀 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따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조형하고 적응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 과거 같으면 남편은 일하러 바깥으로 출근하고 아내는 거기 가정에서 집을 지키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지 않고 퇴직을 했을 때 역할 분담을 새롭게 만들고 조형한다는 말은 새롭게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역할 분담. 예전에는 남편이 빨래나 부엌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출근 때문에 지금은 남편이 오히려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내가 바깥 일을 하면서 또 조금 다닐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역할 분담을 서로 감당할 때 오히려 노년기에 정년퇴직 이후에 서로 역할을 분담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 가까운 직장 친구들과의 거리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같이 함께 직장 생활을 했지만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기고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친밀감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까이 지낸 사람도 이제는 함께 만나기도 좀 쑥스럽고 또 같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번거롭고 힘들어하는 그런 거리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을 했다, 교사를 했다, 또 뭐를 했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 다 이제 놓게 되고 상실되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과 노년기에 다가오는 일반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보면 퇴직 후에 1년 사이에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위기 요소, 퇴직이 굉장한 위기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퇴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많다,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장기화되면 이제 장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90세까지 이렇게 사는 시대에서 뭔가 중요한 자기 의미, 자기 할 일, 자기 역할을 상실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지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굉장한 혼란과 불안, 또 두려움, 심지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장애에 부닥치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기에 또 노년기에 다가오는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서 위기 상담자는 삶의 발달 주기별로 나타나는 위기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위기, 이제 퇴직과 노년기가 같이 겹치는데, 노년기의 위기에서 보면, 노인에 대한 호칭으로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어르신, 우리나라 말로 노인을 높이는 의미로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뭐 경로 사상 또는 뭐 어르신 또 어른들에 대한 특별한 뭐 배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용어들과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시티즌, 선배 시민이다. 그런 용어도 있고 황금 연령층, 골든 에이지 뭐 그런 용어도 나오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제3세대층 이런 용어가 있고 스위스에서는 빨간 스웨터를 많이 두른다고 빨간 스웨터, 일본에서는 실버, 노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50대를 숙년, 60대를 장년, 70대를 존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각 나라별로 이제 2000년 21세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온 세계에 이제 어른들이 노인들이 연령층이 많아지고 또 장수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과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노인의 위기가 이렇게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19년 작년 기준을 볼 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준에서 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7%이면 고령화 사회다, 에이징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 사회다 그렇게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4.8%이기 때문에 고령 사회로 그렇게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초고령 사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녀들을 낳지 않는 반면에 또 장수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로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춘기의 위기도 있고 중년기의 위기도 있지만 노년기에도 위기가 있다. 연령층으로 계속해서 위기가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하고 또 위기 상담자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산업화 현대화를 통해서 평균 수명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가 됐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업화 현대화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한 30년, 4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아주 고도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또한 저출산의 경향으로 2020년 중반이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노인 목회, 경로 목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사회도 각 지자체마다, 지역마다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아동들도 또 성인들도 장년도 또 노인도 함께 돌보는 그런 사회,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안 문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네 가지 어려울 골자, 괴로울 골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역할이 상실된다. 이제 직업이 없고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역할이 상실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잘 못하니까 수입이 감소가 됐다. 이거 어려움이죠. 또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화되니까 건강이 약화됐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외와 고독,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도 서서히 단절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소외와 고독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하나는 긴 여가 시간, 예, 시간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여섯 번째로 부양과 보호 문제가 또 중요한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들의 자살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황혼자살이 많다.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프고 자기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노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보호체계와 복지제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과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특성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우울증이 많이 증가한다. 우울증은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면 우울증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물론 젊은이들도 우울증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 적죠.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기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활동이 적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자기 역할이 상실되면 무의미감, 무성취감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우울증이 많이 증가합니다. 질병, 가족관계, 사회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함께 찾아오면서 노인들에게 우울증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노인의 위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경직성이 증가한다. 활동이 아무래도 불편하고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경직성이 많고 수동적이다. 노인들은 무엇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무엇을 시키면 하고 또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고 하는 수동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 역할에 있어서 양성성이 강해진다. 성 역할이라는 것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인데 양성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할머니들이 오히려 더 남성화되고 할아버지가 더 여성화되고 양쪽으로 다 서로가 어느 한 역할 고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발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젊을 때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의 독특한 그런 속성들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쪽 역할이 같이 나타나면서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서 상호간의 어떤 양성성이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진다. 노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여튼 죽을 때까지 꼭 이렇게 간직하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무엇보다도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다. 또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책임 또 자기 사명으로 무언가를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마음속에 노인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존성도 증가한다. 이제 여러 가지로 약화되기 때문에 자식이라든지 저희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의존성이 많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노인들도 계속해서 자기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고 밝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건강하게 하도록 또 여러 가지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들도 신앙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건강한 마음과 밝은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삶이 풍성해지고 질적으로 또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에 맞는 걷기라든지 요즘은 노인들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와서 80이 넘었는데도 헬스를 하는 분들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셔도 운동을 하면 노후에 더욱더 건강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남에게 의존하거나 또 남의 도움을 훨씬 적게 받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친구와 동료를 사귀려고 힘써야 된다. 예, 노인들일수록 홀로 있지 말고 친구와 동료들을 잘 사귀어서 사귐의 어떤 친교 능력이 클수록 치매라든지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훨씬 줄어들고 좋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노인의 위기 상담에 있어서 아무것도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붙잡는다. 예, 인간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겁고 기쁘고 또 성취감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친밀감이라든지 인간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 취미가 없더라도 나이가 들으면 누구든지 취미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놀이 만족 지수로 얼마나 웃을 수 있는가? 예, 놀이 만족 지수. 예, 얼마나 하루에 많이 웃을 수 있는가가 건강한 삶의 척도가 됩니다. 늘 우울하게 답답하게 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또 함께 놀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이 놀이 만족 지수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건강성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려고 힘을 기울일 때 나이가 많아도 노인이 돼도 찬양하고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할수록 영혼이 맑아지고 또 신앙이 돈독할수록 죽음에 대한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고 인생을 잘 통합하고 자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과 위기 상담의 어떤 개반적인 심리적인 문제들, 또 역할, 또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담은 발달적으로 결혼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 청년기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더 세분화시키면 중년기에 많은 위기들도 있는데, 중년기 위기는 아마 따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일상 속에서 늘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가꾸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나를 발전시키고 위기가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위기가 나의 인생을 더 다른 각도에서 넓게 깊게 높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무조건 힘든 것이다, 나쁜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위기를 통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본다. 위기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발전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위기를 바라보면 위기 상담자로서 도울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개척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타임으로 위기 문제와 노인 문제에 대한 그런 접근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